안녕하십니까. K나우 8월 14일 첫 소식입니다. 은퇴한 미국민들에게 지불되는 연금을 관리하는 사회보장국, 사회보장국에서 지급하는 연금을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어 문제입니다. 연방의회는 2023년부터 혜택이 대폭 삭감될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방예산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셜 시큐리티 프로그램이 강화되지 않는 한 2023년부터 미국 평균 은퇴 맞벌이 부부가 수령하는 소셜 연금은 연간 17,400달러, 한 달 약 1,450달러씩 줄어들고 소득자가 한 명인 가정은 연간 13,100달러 삭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보장국이 프로그램을 강화하지 않으면 2033년의 혜택이 23% 삭감될 것으로 추정한 연방예산위원회는 이런 문제가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의존하는 약 5천만 명의 미국 노령 인구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며 빈곤 노인 가정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현재 독신 근로자의 월 평균 실업수당 수령액은 약 1,800달러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민주당 의원과 좌파 성향의 정책 전문가들은 사회보장세, 흔히 말하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의 상한선을 폐기하면 사회보장연금의 고갈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공황 직후인 1930년대에 시작된 소셜 시큐리티 제도를 위한 소셜 시큐리티 세금은 근로자 1인당 소득에서 6.2% 세금을 부과하고 고용주에게도 6.2%를 추가로 부담토록 해 재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한선 제도에 따라 2023년의 경우 1년에 16만 200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고액 연봉 근로자들에게는 이 세금이 면제됩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상한선 제도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사회보장기금 마련의 부담을 지우는 반면 고소득층에게는 사실상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따져봐도 2023년 소득이 상한선이 16만 200달러보다 적은 중산층 근로자는 백만장자보다 6배 높은 실효세율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상한선 제도를 수정하면 사회보장 고갈을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에 반대하며 대신 은퇴 연령을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기대 수명이 길어지고 있음에 따라 은퇴 연령을 출생 연도에 따라 현행 66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비평가들은 건강 문제나 기타 이유로 인해 70세까지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고령 근로자가 70세까지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3, 4년간 사회보장 수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노년층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이 삭감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백투스쿨 판매세 면제 기간을 진행합니다. 100달러 미만의 의류와 신발 등에 대해 판매세 6%를 면세하게 되는데요. 이 밖에 웨딩드레스, 턱시도, 잠옷, 낚시용 조끼, 겨울용 코트, 성인용과 아기 기저귀 등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백팩 가방은 40달러 미만까지만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브룩 리먼 감사관은 판매세 면제 주간은 계약 쇼핑을 위해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메릴랜드 인근 버지니아와 워싱턴 DC는 판매세 면세 할러데이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버지니아는 법안을 연장하지 않아 올해부터 면세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메릴랜드 교회를 오가는 MARC 열차가 메릴랜드에서 이용이 많은 로렐역의 수리 작업으로 10주간 폐쇄됩니다. 기간은 8월 21일부터 10월 29일까지입니다. 이번 폐쇄는 플랫폼, 계단, 경사로를 재건축해 보행자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26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폐쇄는 흔한 일은 아니지만 재건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열차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마크는 터널 수리를 위해 8년 전에 마지막으로 역을 폐쇄한 바 있습니다. 메릴랜드 교통당국 관계자는 동일한 요금과 무료 주차가 가능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의 뮤어커크 또는 하워드 및 앤 아룬델 인근의 세비지와 같은 대체역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통근자들은 통근버스를 이용하거나 펜라인의 오덴턴 역까지 운전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마크 이용객은 2019년에 4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로렐역은 매일 약 234명의 승객이 이용하며 이는 팬데믹 이전 수준인 35%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3년간의 계획과 설계를 거쳐 연방 보조금과 주정부 자금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중교통 무료 이용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키즈 라이드 프리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키즈 라이드 프리 스마트립 카드는 메트로버스, 메트로레일, DC 서큘레이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작년에 스마트립 카드를 제공받았는데 그 카드는 9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새 카드를 교체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마트립 카드는 5세에서 21세 사이의 워싱턴 DC 거주자이어야 하며 DC 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거나 지역에서 보호를 받는 청소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5살 미만의 아동은 유료 승객과 함께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 키즈 라이드 스마트립 카드는 개학 첫날 학생들에게 무료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여름철 성수기임에도 국내선 항공료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선 항공권은 휴가철에 늘어난 수요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한 달 새 8% 이상 떨어졌고 7월 마지막 주에 평균 $257가 떨어졌습니다. 이는 작년과 2019년에 비해 11% 하락했고 7월 4일 주말 왕복 항공편 비용 $300에서 14% 이상 떨어졌습니다. 항공사는 미국 노선을 늘리고 여행자들의 해외 여행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국내선 요금이 많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항공편 예약 앱 호퍼에 따르면 8월 국내 항공료는 평균 $267이고 9월 중순까지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1월 말과 12월 초에도 비슷한 약 $283 정도로 예상됩니다. 호퍼 데이터에 따르면 국제 항공료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럽 왕복 항공편은 평균 $813로 지난해보다 약간 떨어졌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는 7% 높습니다. 하지만 여름 초기와 비교해선 떨어진 가격인데요. 7월 4일 연휴 동안 유럽행 항공료는 평균 $1,371였습니다. 한편 국내선 국제선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요일이 있다고 하죠. 일반적으로 출발을 화요일 또는 수요일에 비행기를 타는 것이 가장 저렴해 일요일 피크 가격보다는 약 24% 저렴해 티켓당 약 $85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제선은 수요일과 목요일에 출발하는 것이 일요일에 비해서 약 12%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항공 알림 서비스인 고잉에 따르면 요일에 상관없이 저렴하게 항공편을 찾는 팁으로 1에서 3개월 전에 예약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나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